얼마 전 맨유를 4대 0으로 대파한 구단이 화제였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7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게 된 브렌트포드인데요.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과의 경쟁에서 기상천외한 재정 전략과 디렉팅 시스템으로 경쟁하고 있는 팀이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강호 레스터시티와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2차전에서 호날두의 맨유를 만나 4대 0으로 대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1889년 창단한 팀으로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던 팀은 아니었는데요. 3, 4부 리그에 머물던 이 팀을 한 도박사가 인수, 통념을 뒤엎는 역발상 전략으로 불과 10년도 안 되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프로축구 리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걸쳐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한 가장 강력한 리그인데요. 어떻게 이 작은 구단이 예산에 비해 출중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브렌트포드를 이끄는 도박사 매튜 베넘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매튜 베넘은 1968년 런던에서 태어난 브렌트포드의 골수팬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재였던 베넘은 무려 옥스퍼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죠. 금융계에 몸을 담은 그는 90년대 후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부장급 위치까지 올라섰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베넘이 처음 도박업계에 진출하게 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프리미어 벳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며 스포츠 도박 노하우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스마트 오즈라는 도박 관련 업체를 설립하며 독립하게 되죠. 브렌트포드의 오랜 팬이었던 베넘은 2007년 구단에 금융 문제가 발생하자 시민 팬들이 구단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70만 달러를 수여해 주었는데 이후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빚을 갚는 것을 거부하게 되자 2012년 브렌트포드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 구단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은 단순히 축구를 사랑하는 어떤 사업가가 고향의 구단을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죠. 베넘 회장은 브렌트포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라스무스 앙케르센이라는 덴마크 출신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두 사람은 숫자로 인간의 직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축구판 머니볼을 실행하며 구단을 3부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까지 승격시킵니다. 흔히 빅식스라 불리우는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구단들과 비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브렌트포드가 경쟁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대형 구단들과 같은 전략을 쓸 수 없다 판단한 이들은 통념을 뒤엎는 방법을 몇 가지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는 아카데미 운영 폐지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각 구단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대 중반 브렌트포드는 매년 5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 부족한 운영자금 150만 파운드를 구단에서 추가적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아카데미를 폐기한 이유는 대형 구단에서 전도유망한 선수를 너무나 낮은 가격에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10년간 1,500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아카데미를 유지했지만 자금력 좋은 구단에서 불과 몇만 파운드를 들여 육성한 유스를 데려갔고 이 선수를 더 많은 돈을 받고 또 다른 구단에 매각하는 일들이 계속되자 구단에서 이런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차라리 150만 파운드를 아카데미에 투자하지 않고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면 어쩌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은 이런 생각에 이르렀고 이후 아카데미를 폐쇄합니다. 또 다른 전략의 큰 축은 역으로 타 구단의 유망주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작은 구단에서는 괜찮은 인재를 찾기 어려웠지만 반대로 빅식스 같은 구단에서 좋은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미묘한 차이로 인해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었죠. 브렌트포드를 프리미어 리그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선수들 또한 브렌트포드가 집중적으로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브렌트포드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선수들 입장에서도 유리했죠. 빅식스 구단에서는 정말 미묘한 차로 경기에 나갈 수 없었던 선수들이라도 브렌트포드라는 작은 구단에서는 꾸준히 훈련하고 경기에 나갈 수 있었기에 기량이 만개할 수 있었고 선수 자신의 몸값이 오르게 마련이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선수들을 매각할 때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는 곧 구단의 재정적인 성장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2017년 아스톤 빌라는 브렌트포드가 100년 넘게 지출한 이적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 2부 리그에 강등된 것을 보면 가난한 구단일수록 투자 전략이 똑똑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오너들이 넘쳐납니다. 사우디 왕세자, 만수르, 존 헨리, 토드 볼리 같은 오너들은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서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한 세계적인 부호들이죠. 매튜 베넘의 확인된 공식 자산은 2천만 달러, 우리 돈 270억에 달합니다. 물론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맞습니다만 4대 0으로 대파한 맨유의 날강도 연봉보다도 낮은 재산을 가진 것을 생각해보면 베넘 구단주의 전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브렌트포드는 분명 빅6와 비교할 만한 전력을 가진 구단은 아니지만 구단 운영진들의 파격적인 운영 방식과 언더독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플레이 덕에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구단을 응원하면서도 언더독에 대한 묘한 응원 심리가 생긴달까요? 3라운드까지 마친 현재 브렌트포드는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성적을 보여주게 될까요? 브렌트포드와 베넘 구단주의 도전,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